반갑습니다. 청와대 왕비서관이라고 불리죠.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광철이 지난 주말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10시간 이상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이성윤이 조사를 받았죠. 이성윤이 4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다가 일주일 전에 수원지검에 스스로 조사를 받겠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이제 이광철, 청와대에서 모두 총괄 기획한 책임자 아니었느냐라고 꼽히던 이광철이가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이제 이광철까지 이성윤, 이광철로 해서 기소를 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검찰에서 이광철 윗선에 대한 수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우리가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꼽았죠. 하나는 김학의 불법 출금, 하나는 원전, 하나는 울산시장인 송철호 사건. 이 세 가지 건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다. 또 문재인 정권도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내세워서 이걸 틀어막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윤석열을 찍어내려고 한 것도 결국 이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분명하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이 선거 개입 부분은 내 친구 송철호가 당선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해서는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되나 라고 물었던 것. 그 다음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조직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조사하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 분명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각종 검찰의 수사가 이 세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하지도 못하고 중도에 모두 그치고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먼저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는 지금 청와대 8개 부처 13명이 송철호까지 비롯해서 지금 이미 재판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이 지금 1년 4, 5개월 동안 지연이 되어 왔던 거죠. 다음 달에 이제 열릴 것인데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수사를 해왔죠. 지난해 임종석 당시의 비서실장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진석 지금 국정상황실장이죠. 이진석도 소환 조사를 하고 검찰의 방침은 이진석을 추가 기소하는 것으로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전 수사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검찰이 실패를 하면서 좀 벽에 부닥쳤죠. 그렇지만 최이봉 당시에 그 산업정책비서관 최이봉을 불러서 여러 차례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원전 수사도 백운규와 최이봉을 기소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경우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건 경찰 민정수석실입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이 사실을 몰랐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의 말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조국이 민정수석이 어떻게 모를 수 있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청와대 8개 부처가 개입을 하는 상황에서 이 민정수석인 조국이나 당시에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이걸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원전 수사에 있어서 최이봉 비서관까지 조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당시에 김수현 정책실장 지금 언론까지 알려져 있는 마당이니까 원전 정책에 관해서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모든 것을 관장을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중요한 것은 거의 다 결정했다라는 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수현에 대한 조사 왜 하지 않느냐? 그 다음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해서 민정비서관이 이렇게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인 조국이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조국, 김수현,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 어느 국민이 이 수사 결과를 믿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형식이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서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느냐, 어떻게 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재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송철호 선거 개입 사건 거기 기소장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이게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징적인 것이 과거 정권에 없던 일입니다. 검찰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사람도 엄연히 지금 청와대에서 또 주로 요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철이 그렇고 이성윤이 그렇고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그렇고 모두 지금 청와대 또는 요직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고 있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면서 지금 검찰, 경찰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관계되는 일들을 합니다. 검찰의 인사에 개입을 하고 검찰에 관계되는 주요 정책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쳐다봐야 하느냐?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왜 일어날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문재인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검찰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도 물론 부인을 하죠. 그 윗선으로 올라오는 걸 막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비서관들을 해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들을 보호해주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으로 버텨야 자신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꼭 같은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피의자다 라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또 요직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전 수사, 송철호 수사, 김학의 수사, 이 수사가 대충 다 지금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더 정말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가는 수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많은 국민들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답답한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다. 이 조남관 대행이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조남관 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청와대 윗선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못하게 된다면 왜 못하는지 정도는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성윤과 이광철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더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다면 왜 일어날 수가 없는 건지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밝혀야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다. 국민들은 그 부분을 가장 알고 싶어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